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는데요. 법원이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혐의 자체가 소명됐다라는 전제 하에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보좌진을 이용한 차명폰을 통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든지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연락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술 회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특검이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요? 지금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이 1억 원을 권 의원이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가, 그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추가 불법 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는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인 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볼 것 같고요. 또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관련한 이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줬고 이를 통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했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 아마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오늘 특검 포토라인에 섰죠. 협의 없이 자진 출석했는데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한 총재는요, 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신장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에 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거부했었는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특검에서도 3번 불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석할지 여부를 피해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등의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초강수를 두고 나서 갑자기 특검과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오늘 자진 출석했고요. 수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현재 귀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 총재의 혐의를 특검이 특정했던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한 총재에 대한 혐의는 총 5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또 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던 혐의와 맞닿아 있는데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를 이용해서 김 여사에게 8천만 원대의 금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이 권 의원이랄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간 이 물품을 이 통일교의 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의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혐의에 대한 한 총재 측의 입장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차원의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이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 이 재물을 담당했던 부인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등으로 현재 고소를 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조사 과정 중에 진술거부권 행사하진 않았지만 신문 과정에서 한 총재가 모든 나라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라면서 참 어머니인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되풀이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총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는 또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요, 이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내지는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자백을 하면서 자신은 중간 전달자였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한 총재 측의 입장과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입장이 대치되면 어떻게 규명을 하나요? 참 어렵겠는데요. 네, 지금 진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공여자 중에 하나이고 공범일 수 있는 지금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이 공여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이어리의 기재랄지, 또 이 돈이 건네가기 전에 자신의 아내가 찍어놓은 그 금원에 대한 사진이랄지, 또 심지어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그 물증이 가르치는 부분이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한 총재에 대해서도 오늘 추궁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한 총재가 오늘 조사받고 돌아갔는데 뭐 한 번 더 부를까요? 아니면 영장을 청구할까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특검에서는 오늘 조사 마친 뒤에도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굉장히 높고 신속하게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 기로에 있습니다. 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가 될까요? 저는 김상민 전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는 김 전 검사가 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약 1억 4천만 원대의 이완 화백의 그림을 건넸고 이것이 결국 김건희 씨에게 갔다라는 취지로 지금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검사의 주장은 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탁해서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장 발부를 위한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금품이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이완 화백의 그림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친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갔다라는 점은 소명이 됐지만 과연 김진우 씨를 거쳐서 김건희 씨에게까지 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입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두 번째는 그 금품이 공직자 등의 이 직무와 관련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청탁금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 배우자에게 건네겠다라는 점의 입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직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이완화백의 그림이 건너갔는가 이 부분도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 그 그림의 위장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에 이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려면 1회에 100만 원이 초과되는 금품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네. 위작일 경우에는 그 금품의 가치가 과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지금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개인적으로 영장의 기각 발부 여부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이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혐의 소명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가품인가 진품인가도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만약 가품이라고 감정이 나왔다면 그것이 과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품인지 이 부분이 규명되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 사안인지가 규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